자, 먼저 이제 사회복지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왜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하느냐. 자,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를 자격을 취득하고 하거나 또는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에 관련된 과목들을 아마 수강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 어떤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과목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챕터를 보시면은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럼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과목들을 다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이유들은 많은 부분에서 이런 사회복지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계셔요. 대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립을 하고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휘적 정의를 보면요. 사회복지라는 것은 사회라는 소셜, 그다음에 복지, 웰페어. 이게 두 개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웰페어는 다시 이제 이 웰페어 사회복지에서 소셜이라는 것에다가 다시 복지는 웰페어인데 이 웰페어는 다시 웰과 페어라는 즉 뭡니까? 웰은 좋다, 뭐 편안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다음에 페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이 웰페어는 사회적으로 어떤 편안하고 안락한 이런 상태들. 여러분들 뭐 웰자 해가지고 많은 말들을 쓰잖아요. 뒤에가 웰페어가 아니라 뭐 웰다이닝도 쓰고 많은 말들을 쓰잖아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 웰다이닝은 또 뭡니까?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죽는다는 겁니까? 편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웰페어, 소셜 웰페어, 즉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복지라는 것을 두 개를 플러스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편안함과 안락한 상태. 자, 이 웰페어라는 것들이 웰페어가 사회하고 만난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런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우리는 사회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가 사회복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현재로서는 어휘적 개념을 즉 어휘적 정의를 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뒤에 가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서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사회입니다. 자, 사회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사회라는 것은 소셜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회라는 거, 소셜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가 과연 뭘까? 자, 우리는 뭐라 합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현재는 이런 어떤 인간만, 사람, 즉 인간만이 사회적 동물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현대 사회에 와서는 많은 물음표를 가질 겁니다. 왜? 동물들도 그런 어떤 사회적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연구를 통해서 동물들도 이런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데 이런 어떤 소셜이라는 의미는 과연 뭐냐 이거죠. 이건 뭐냐. 그래서 서비스가 집단적 행동에 의해 제공되는 거라고 프로더는 이야기를 주장을 했어요. 자,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프로더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들은 정리를 한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서비스가 집단적 행동에 의해서 제공된다는 거예요. 사회라는 것은. 즉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은 이 사회 서비스가 집단적 행동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서비스 제공의 어떤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이 바로 사회적 욕구에 의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셜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봤을 때 뭐냐 이거는 자, 서비스가 집단적 행동에 의해서 제공되는데 그러면 이런 이 서비스 제공의 목적이 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바로
사회적 욕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사회적 욕구라는 것은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사회적 욕구는 뭐가 돼서는 안 되냐면은 이윤 추구나 경제적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서비스가 집단적 행동에 의해서 제공되는데, 자, 이 서비스 제공의 목적은 뭐냐? 바로 사회적 욕구에 의한 건데, 이 사회적 욕구가 뭐에 의해서는 안 되냐면은, 즉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이윤 추구라든지 또는 경제적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회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회를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복지는 뭐냐 이게요. 복지는. 자, 이거는 자, 복지는 그 어떤 물질적인 조건들, 그다음에 정신적 조건들, 그다음에 심리적 조건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망성, 이걸 종합적으로 만족한 상태입니다. 복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 개별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개별적인 조건 하나만을 만족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얽히고 설키는 거죠. 이렇게도 설키고 이렇게도 설키고 이렇게도 설켜. 그다음에 반대로 또 이렇게. 그래서 이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웰페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웰페어는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라고 했어요. 즉 뭐냐면은 그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가 단순하게 이런 어떤 물질적 조건에만 부합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정신적 조건에만 부합되는 게 아니고, 또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든지 또는 이런 상태만을 하는 게 아니고, 또는 사람들의 관계 속, 내가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망, 이것만 좋은 것만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지라는 것은 뭡니까? 앞에서 어떤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를 우리가 복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자, 이런 어떤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만족할 만한 상태를 우리가 복지라고 어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를 그 앞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사는 뭐냐 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사회복지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그럼 뒤에 이 사회복지사라는 것은 뭔가를 보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서 사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복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이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복지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이거죠. 자, 우리가 어휘적으로 소셜, 그다음에 웰페어가 두 개가 결합된 거였었고, 그다음에 소셜이라는 측면을 봤고, 그다음에 복지라는 측면을 봤어요. 그럼 이게를 두 개를 묶어서 함께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같이 이 사회적인 어떤 집단적 행동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라고 했어요. 자, 사회복지라는 것은 자, 그렇다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사회와 복지를 플러스해서 우리가 한번 그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과연 뭐냐 이거야. 과연 자, 그럼 사회복지사는 뭐냐 이거예요. 바로 이런 그 앞서서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거기에서 서비스를 사회적 욕구에 의한 사회적 어떤 욕구에 의해서 행해지는 서비스들, 또는 사회적 그 집단적 어떤 행동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들, 이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전달자. 야, 자, 여기서 전달을 한다는 거는 뭐만 전달? 단순하게 물건만 전달하는 게 아니겠죠. 심리도 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전달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의사도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자, 어떤 경우입니까? 자, 여기서 의사를 전달한다고 했는데,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걸 전달해 준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있다고 하자 이거예요. 자, 이 장애인이 의사소통이 안 돼, 다른 사람이랑. 그런데 나하고는 의사소통이 돼.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 장애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전혀 말이 대화가 안 되는데 나오고만 돼.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클라이언트가 즉 장애인이 나한테 이야기한 부분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전달자 역할도 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중개자는 뭡니까? 자, 우리가 부동산 중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자,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 중간에서 매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간에서. 그래서 자,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야. 자, 그다음에 대변자예요. 누구의 대변자입니까? 클라이언트의 대변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휘적 개념을 봤어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는 그럼 과연 뭐냐? 그 속에서 어떤 일하는 사람이고 전달자이고 그다음에 중개자이면서 대변자 그 외에 이 사회복지사가 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단순히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만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습한 다른 과목에서는 이 사회복지 실천론이라든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든지 다른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뭐 돼가지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1, 9, 8까지 쭉 나열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학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기억을 못 하신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까지 학습했던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교재들을 다시 한번 보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자, 한번 우리가 이제 적용 범위에 따라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복지가 뭐냐 했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어휘적 측면에서 사회복지를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그러면은 사회복지를 적용시키는 범위를 보자 이거예요. 자, 먼저 이제 협의적 측면에서의 협의의 사회복지예요. 자, 이거는 자, 협의의 사회복지라는 것은 뭐냐면요. 가장 좁은 의미로 봤을 때 사회복지가 뭐냐 했을 때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아마 앞에서 이제 다른 과목들을 사회복지 실습 과목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학습한 과목들에서 아마 요보 대상자라는 말을 아마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협의의 사회복지는 이 요보 대상자들, 즉 뭡니까?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게 사회복지야. 자, 즉 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욕구를 해결해 준다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로 본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광의의 사회복지로 보자. 그럼 요거보다는 약간 확대된 측면이야. 그러면서 이것도 뭐냐면은 인간의 삶의 질에 관련된 내용인데 직접적인 관련이 된 부분들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복지다 하면은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회복지다 하면은 협의의 사회복지로 봤을 땐 어떤 겁니까? 자, 요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만 우리가 사회복지로 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광의의 사회복지로 보면은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분야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사회복지 했을 때 협의의 사회복지로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하는 요보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보다 약간 이제 넘어선 광의의 사회복지로 갔을 때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복지학에다가 앞에다 뭐라고 하면 보건, 복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조금 더 확대해서 자,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이나 또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순하게 먹고 사는 어떤 또는 케어해주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자, 이제는 의료적인 측면이라든지 교육적인 측면 이것도 우리가 복지로 보잖아요. 조금 넓게 봤을 때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광의를 봤을 때는 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앞에서 한 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그 되새기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사회복지라는 건 뭐였습니까? 자,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욕구라든지 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어떤 사회 집단적 서비스, 그 행위에 의한 요구에 의한 서비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최광의의 사회복지는 뭐냐면요. 바로 그것이 대상이 주체가 무엇이 됐든 대상이 뭐가 됐든지 간에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겁니다. 인간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즉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 모든 것이 사회복지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서울에서 제주도를 간다고 가정하자 얘기해요. 제주도를. 자,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가는데 서울에서 제주도를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가장 첫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 서울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저 목포까지 걸어가는 거야. 자, 서울에서 목포까지 걸어가고 그다음에 목포에서 그 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자, 이제 목포에 가가지고 어선이 저기 제주도 추자도로 해서 가서 거기서 그 어루행리라고 그다음에 그 제주도로 가는 배가 있어. 이거를 타고 갈 수도 있어. 또는 뭡니까? 그다음에 가다가 추자도 들렸다가 그다음에 제주도 항에 가는 이런 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떤 배가 있습니까? 목포항에서 다이렉트로 그냥 이 제주항에 가는 배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서울역에서 이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목포역까지 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배편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자, 강남터미널에 가가지고 그 고속버스를 타고 목포까지 가서 거기서 시내버스 타고 목포항에 가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배 타고. 자, 그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 목포항까지 가는 거 귀찮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천에 가가지고 인천에서부터 바로 배 타고 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다음에 야, 이거 내가 그 너무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된다. 자, 인천항에서 배 타고 가니까 열 몇 시간 가더라.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방법들 걸어서 목포까지 가가지고 목포에서 배 타고 갔더니 이건 뭐 한 달도 더 걸리더라. 또는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KTX나 고속버스 타가지고 목포에 가서 거기서 다시 이제 항까지 이 배 타는 곳까지 그 시내버스를 이동해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갔더니 하루 종일 걸리더라. 차 그랬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야, 이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내가 빨리 가서 제주도에 가서 간단하게 그날 하루만 관광하고 저녁에 오고 싶어.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제시했던 방법으로는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방법이 가능합니까? 바로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제주공항까지 가서 그러면은 아침에 6시 비행기 타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1시간이면 가잖아요. 자, 7시에 내려서 바로 7시부터 차 렌트해가지고 하루 종일 제주도를 쭉 한 바퀴 돌고 저녁에 9시 반 비행기로 넘어왔어. 그랬더니 아주 너무 좋아.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방법들 걸어가서 그다음에 고속버스 타고 가서 KTX 타고 가서 그다음에 목포 가서 배 타고 가든지 아니면은 인천항으로 가서 뭡니까? 이 배 타고 열 몇 시간 갔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는 내가 비행기를 타고 바로 가서 그날 관광하고 다시 넘어왔더니 내가 너무 좋더라. 저녁에 뭐 9시 반 비행기도 아니고 배 떨어질 7시 정도 그 비행기 타고 왔더니 여기 8시밖에 안 돼. 여기 와서 다시 또 8시 반에 친구 만나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또 출근하고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내 삶이
인간의 삶이 너무 좋아졌어. 내가 그동안 너무 답답했는데 사는 게. 자, 서울에서 사는 게 너무 답답했는데 오늘 아침에 첫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드넓은 바다도 보고 한라산 올라가 가지고 이 바다를 사면의 바다를 다 보고 그다음에 올라가면서 꽃도 구경하고 나무도 구경하고 그러고 나서 내려와 가지고 제주도에서 그 갈치 먹고 그다음에 저녁에 비행기로 올라와서 또 저녁 8시 반에 친구 만나고 이랬더니 너무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도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자, 이런 어떤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삶의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거니까 이런 거 제도까지도 다 사회복지로 보자. 이게 최광의의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제도들, 사회의 모든 이런 어떤 시스템들, 사회의 모든 이런 어떤 우리 인간의 생활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항만시설도 우리 사회복지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도 우리 사회복지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공항 같은 경우도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니까 이것도 우리 사회복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최광의의 사회복지예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국가가 행하는 모든 정책들은 다 사회복지로 보는 게 최광의의 사회복지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에 이제 자녀적 복지냐, 그 다음에 제도적 복지냐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자, 자녀적 복지는 뭐냐면요. 대상은 누가 되냐면 요보 대상이야. 자, 요보 대상을 가지고 가는데 그 의미는 앞에서 우리가 적용 범위를 따라서 봤을 때는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적 측면이 자녀적 복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의 역할은 어떠냐? 국가의 역할은 뭐냐면은 최소한으로만 하라 이거예요. 최소한으로. 자, 국가는 간섭도 하지 말고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요보 대상자들, 즉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만 약간만 지원해주고 니네는 정부는 할 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일부 사회의 취약계층들, 즉 뭡니까? 앞에서 여기 있었던 바로 요보 대상자들, 이 사람들만 대상으로 아주 간단하게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서비스 기간은 뭡니까? 자, 이거를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시켰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데 마찬가지로 가장 짧은 시간에 해서 끝내버리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기능은 뭐냐? 자, 이 요보 대상들이 자원이 고갈됐잖아요. 그것만 고갈된 후에 약간 채워주면 끝이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문제 상황은 뭐냐면 긴급 상황, 위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긴급 상황이나 위기 상황 요때에만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최단 시일 내에 요거를 해결해주고 너는 끝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녀적 복지야. 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요보 대상한테만 하니까 문제가 뭐겠어요? 그 사람들한테만 하니까 쟤는 못 사는 애야. 이렇게 낙인이 된다는 거죠. 이런 자녀적 복지를 하게 되면은. 자,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 복지예요. 자, 제도적 복지는 뭐냐면은 전체 사회 구성원을 보고 하는 거예요. 즉 뭡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편적 복지 개념이 제도적 복지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적용 범위에 따라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광의의 개념의 복지를 우리가 제도적 복지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국가의 역할은 뭐냐면 매우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자녀적 복지는 어땠어요?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시키라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은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뭡니까? 사회복지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서비스 기간은 뭡니까? 자, 우리가 그 자녀적 복지는
그 문제가 된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해결하고 끝나는 거였었는데, 자, 제도적 복지는 뭐냐면은 예방, 재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서비스 프로그램은 한번 만들어지면 거의 영구적으로 가요. 대부분이. 자, 그 다음에 기능은 자, 자원 고갈을 막는 사전적 의미와 그 다음에 예방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 고갈된 사람한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자원 고갈이 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예방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상황은 뭡니까? 이 제도적 복지는 언제나 우리 사회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든지 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주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보는 게 제도적 복지예요. 그래서 이거의 단점은 뭐겠습니까? 이 사회 구성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뭡니까? 많은 돈이 필요한 거야. 너무 많은 돈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도적 복지는 뭡니까?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국가의 기능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이다 보니까 다양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방 기능, 사전에 예방 기능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제도적 복지 하에서는 이런 사회에서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사회복지 실습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왜 사회복지에 대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냐면은 자, 요 사회복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를 개념 정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 실습을 갖다 집어넣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어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앞에 걸 떼어버리자 이거예요. 앞에 걸 떼어서 사회복지를 떼어버리고 현장 실습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현장 실습이라는 것은 말 그래도 앞에 거 떼어버리니까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생산 현장에 들어가든 삶의 현장에 들어가든 거기 가서 내가 뭔지를 모르지만은 경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또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실습을 해보는 거야.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뭔지 몰라.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앞에 사회복지를 집어넣으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뭐를 했습니까? 사회복지사가 뭐다? 자,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도 아까 개념을 봤었죠. 바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개념은 뭐냐면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요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과정이야. 핵심적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앞에 나온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을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정 중에 하나다 이게.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현장 실습이라는 한 거는 하는데 바로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 자, 우리가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직의 가치와 실천 윤리를 토대를 둬가지고 자, 우리가 앞서서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어요. 자, 이런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가치와 실천 윤리의 토대를 두어서 뭐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는 기술 이런 거를 현장에 가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적용해 보는 거야. 예? 내가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적용해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사회복지에 관련된 과목들 있잖아요. 교실에서 배웠던, 학습하였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서 현장에 가서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든 것을 가지고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뭘 해야 됩니까? 평가를 해야죠. 어떤 평가를 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사회적인 어떤 욕구라든 이런 걸 해결해서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향상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하더라도 실행했어. 그랬는데 이걸 평가를 해봤더니 삶의 질을 저하시켰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그 프로그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평가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만드는 걸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라든지 기술 이런 거를 총동원해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실행해보고 그다음에 그놈을 평가를 해보는 거야. 평가의 주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저하시켰다면 그 프로그램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습을 하시면서 자, 여러분들이 왜 사회복지사가 되느냐? 자, 사회복지사 이 실습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을 하는 거구나. 자,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하는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들어가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뭡니까? 사회복지사가 무엇이구나. 즉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즉 이름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전문직이라는 게 뭐다. 아, 정체성이 없어. 막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교실에서 배운 내용들을 다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실습을 하면서 야, 사회복지사가 이런 거 하는구나.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자, 이거구나. 사회복지 전문직이 이렇구나. 사회복지 전문직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 이제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매우 이 성장하기 위한 훈련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배운 이론이나 기술 이런 거를 사회복지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여러분들이 그걸 다 동원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고 그거를 클라이언트한테 직접 적용해보고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과연 이게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그 대상자들의 어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줬나 안 줬나 평가도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즉 사회복지사로서의 나름대로 정체성도 확립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길을 찾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과정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실습생의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야 되냐 이게요.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서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개념을 공부하면서 학습하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했습니까? 자, 우리가 교실에서 배운 것들, 즉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실습생으로서 내가 배웠던 것 중에 최소한 하나, 뭐 그 많은 것들을 하면 더 좋겠지만 내가 정말로 이런 것들은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배운 것 중에 야, 요거는 내가 조금 현장에 가서 해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최소한 하나 이상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놈을 실질적으로 실습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장,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습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로 배우지 못했던, 자, 여러분들이 교과서로 배우지 못했던 기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우지 못했던 지식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습 현장에서 여러분의 슈퍼바이저가 하는 것들을 보고, 또는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하는 걸 보고, 또는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실천 기술이나 또는 지식을 습득한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의 폭을 증진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시간만 이렇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 현장에 이해를 증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학습할 내용들이 사회복지 시설들에 대해서 전부 학습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쭉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수업 계획서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런 내용들, 사회복지 현장이 이런 현장도 있고 이런 현장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이 다 학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현장에 대해서 학습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 건 한 개 기관밖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중에 그 안에 들어간 여러분들이 그 실습 기관에 대해서 이해의 폭도 넓히고 그 안에서 다시 또 주변에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한 기관 분석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업무와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익히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 현장 실습에 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또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거의 한계에 대한 통찰력을 향상시킨다는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회복지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전지전능하고 만능한 사회복지사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실습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복지기관의 어떤 직원들, 이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려면은 정보를 획득해야 돼.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습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실습생들이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이렇게 학습했더라. 그거 아주 좋은 기술인데, 실전 기술인데 우리는 그거 공부를 안 했는데, 또는 다른 데서 이런 어떤 교육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장애인 복지 시설에 들어가서 했으면 내가 장애인 복지 시설을 이렇게 경험해 봤더니 이거 괜찮네. 나의 적성과 딱 맞네. 나 이쪽으로 내가 가서 일하고 싶어. 이런 어떤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실습 수행 기관이에요. 자, 실습생을 여러분들을 받아준 실습 수행 기관에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자, 실습생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실천 현장에 접목할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유능하고 당찬 사회복지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기관과 협력해서
유능한 사회복지사 양성에 내가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어떤 목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실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자, 구실한 실습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런 목표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기관과 실천 현장의 어떤 유기적인 교류로 산학협력의 활성화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현장에서 정말로 훌륭한 인재를 사전에 확보하는, 자, 실습 현장에서 우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그 실습생을 보면서 그 사람의 품성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다 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학생이 내가 졸업하면은 픽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실습생을 지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습 교육기관이에요. 이제 우리 교육기관이죠. 학교라든지 저희 같이 이런 교육기관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교과 과정에 평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저희가. 자,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을 수행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어떤 정보를 얻을 목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실습을 함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전복을 하느냐, 또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을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평가의 기회를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 사회복지 교육기관과 현장과 유기적 교류를 통해서 산업협력 활성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어떤 취업 기회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취업 기회도 확보되리라고 봅니다.